일본에서 사는 기독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 일기생기. 일본에서 사는 기독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4명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와!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우리 모임 이름을 만들지 않았나요? 만들었죠. 일본에서 사는 기독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 줄여서 일기생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기생기의 김창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기생기의 이은주입니다. 네, 일기생기의 남윤희입니다. 일기생기의 이재은입니다. 그래서 북클럽을 우리가 2015년 2학기 때부터 했는데 북클럽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다 각자 읽은 책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자기가 읽지 않았던 책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게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북클럽을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같은 책을 다 같이 한 번에 읽는 것도 했었고요. 또 각자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해갖고 와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북클럽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유익이 있으셨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책 읽을 시간을 만들어서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정리를 하니까 뭘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남았지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지금도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세계관 이야기? 그건 안 남았어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적합한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있을까요? 이번 테마가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아니에요. 거라고는 하지만 너무 생생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때 남습이 그거를 정리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묻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클럽을 북클럽을 하면서 되게 유익했던 거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인 선생님들이 읽었던 책, 우리가 일본 책들을 읽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 선생님들이 그것을 읽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본 책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북클럽을 하니까 여러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이 책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저는 이 책을 늘 편집해야 될 매번 내용이야. 지중해에서 온 바울, 지중해로 간 바울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목이 안 이어지는 거라. 바울 사도를 그럼 좀 더 보셔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제가 표지를 안 보고 책을 읽고 있다는 거. 근데 가끔가다 까먹죠, 이 지은 사람 이름을. 케네스 이 베일리. 케네스 이 베일리 빌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사는 기독교인 교사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주로 선생님들이 마주한 경험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역사 속에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애들이 일본인 선생님한테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인가요? 한국 땅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든가 또 그리고 우리 애들 중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본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한국분, 일본분 결혼하셔서 이제 엄마 아빠의 국적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우리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그냥
마음 편히 보여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언어적으로 좀 힘든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컷.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내보내. 선생님과 아이들이 겪어온 그 문화적 차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배경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어릴 때 학생 시절을 보내고 일본에 온 선생님들과 일본에서 쭉 자라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차이.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일본은 보육원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단체 행동하는 게 한국 아이들에게조차도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애들 왜 저러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이 일본의 풍습이라든가 또 전통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원 행사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도깨비가 굉장히 친근한 대상으로 나오거나 테르테르 보즈도 있었죠. 테르테르 보즈 그러니까 장마철 그 시기에는 항상 그걸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테르테르 보즈가 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테르테르 보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이 되면 소풍날 비가 안 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막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달아놓는 인형인데 그 인형의 유래가 너무나도 끔찍했던 거죠. 그 인형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안에 이렇게 공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하얀색 천으로 동그랗게 그냥 말아서 이렇게 밑에는 천 그냥 떨어져 있고 동그랗게 이렇게 얼굴만 만든 거예요. 목을 그래서 말았죠. 매달아 놓는데 이렇게 비를 그치게 안 하면은 목을 잘라서 달아놓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인 거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매달아 놓고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때 되면은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에 걸어놓고 애들이 쎄쎄쎄 우리 놀이 하듯이 그런 거에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놀죠. 테르테르 보즈. 그리고 우리 뒷산에 등산 가기 전에도 돌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등산 가시는 분들 살펴보면 꼭 그 돌상에다가 절하고 올라가시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문화가 뿌리 깊게 이 일본에는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맛질이라는 그 축제 마을에 사는 축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우상을 메고 다니면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비는 그런 풍습인 건데 그걸 보육원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사실 문제인 것 같고 또 유치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보육원 다니는 아이가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려고 했더니 그 보육원 선생님이 밥신도 있고 반찬신들도 있는데 왜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님이 더 세냐 밥신이 더 세냐 난 누구한테 점심때 기도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걸로 고민했었다는 이야기도 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참 문화적으로 민감하면서 또 성경적인 문화를 어떻게 잘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